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책의 역사입니다. 책은 지식을 저장하고 유통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 책이 조선과 유럽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발전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는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그 직업이 대장장이, 금제공인, 인쇄업자 및 출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세기가 막 시작되는 1400년에 출생해서 1468년까지 독일 마인츠에서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은 금속 활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까지 있던 인쇄 기술을 통합을 해서 활자에 의한 대량 인쇄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가 인쇄를 하고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를 보면 출판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동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인쇄술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래서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량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 구조를 궁극적으로 변하게 만든 동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경계를 넘쳐 흘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어지는 16세기 초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에서 대중의 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그 나라의 말로 번역돼서 출판되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신자들이 드물게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량으로 생산된 책으로 인해서 문자 해독력이 급격히 증가되어서 그 이전까지는 지식은 귀족계급이 독점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 신생 중산층에게로 넘어가서 신생 중산층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텐베르크 이후에 그 출판 풍토가, 출판의 바탕이 변함으로써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00년까지 구텐베르크 개발한 인쇄술로 개발된 최초의 책은 1450년쯤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시점까지 유럽에는 2000만 부 정도의 서적이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시장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대학이나 학술적인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었는데, 그것이 점차 일반 대중에게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도서의 컨텐츠도 종교적인 소설이나 성모 성인의 스토리, 문법서, 기사도, 과학과 수학, 점성술, 여행,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유럽의 일부분인 영국을 보면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가 되겠죠. 그때 400여 종의 책이 출판됐는데, 그로부터 30여 년 지난 1930년대 6,000종, 1710년대 21,000종, 1790년대 56,000종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이런 발전 경로에 비해서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성하는 지식 컨텐츠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국가적인 지식 컨텐츠는 성리학입니다. 조선의 출판은 국가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조정은 책을 그들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책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 조선의 왕들 중에서 학문을 사랑한 왕으로서 손꼽히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한 왕인데 학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했던 학문은 다름이 아닌 바로 주자학,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를 많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정조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부터 숙종, 숙경, 영, 정조 그 시대를 통해서 실학이 태동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정조대왕은 아쉽게도 실학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실학이 얼마나 퍼졌는지, 실학이 그 지식이 계속 유통되면서 확대 발전되었는지 하는 것인데, 조선의 실학은 조정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출판을 관장하고 있던 조정으로부터 출판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계유형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반계수록을 1670년에 저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실제로 인쇄된 것은 99년이 지난 1769년 영조 때였습니다. 또 한 분의 실학자, 유명한 다선 정약용, 내천야극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다선의 저술문자는 한 권도 관행하지 못하고 등사한 단행본만 유행하고 있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등사한 단행본이 몇백 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다산의 책이 최초로 출판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다산이 거의 목민심서라든지 흥음심서, 경세유표 그 외에 책들을 저술을 했지만 그분의 당시에는 아는 사람끼리만 유통이 될 뿐이었지 실제로 조정에서 활용된 기회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최고 지식인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직에 나가면 정치를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학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조정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성리학의 바탕을 둔, 주자학의 바탕을 둔 얘기였기 때문에 그쪽 학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실학, 실제로 백성들의 삶과 관계되는 실학에 관한 연구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비롯한 많은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분이 저작한 것은 관직에 있을 때가 아니고 귀향을 가서 유배지에서 썼던 작품들입니다. 저작물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실학자, 앞에서 예로든 유형원은 이분은 과거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라고 하는데 과거에서 실패하고 제야에서 학문 연구를 해서 역작인 반계수록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온 약
70년이 된 무렵에 영조대왕 시절에 양덕중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립니다.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참고할 만한 책이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자고. 근데 영조도 그에 따라서 참고를 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1769년에 세 권을 인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과학, 실학, 특히 과학 분야의 연구가 지식이 확산이 되지 않음으로써 연구가 잘 될 수 있는 풍토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컨텐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조선의 책에 관한 얘기를 좀 더